태공활 인생 불악이면 명명여 야행이라. 여 명명 야행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명명여 야행 또는 여 명명 야행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인생 불악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악 태우지 않으면, 명자가 지난번에도 했네요. 어두울 명, 또 무슨 명? 저승명. 그렇죠. 이때는 어두울 명. 그래서 명자가 두 개 한자의 산문에서 중복되면, 처음 쓰여, 처음 보시나요? 이렇게 명자가 한 번만 써야 될 텐데 이렇게 중복해서 쓰면 어둡고 어둡다라는 뜻이 아니라 소리나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명명하면은 이건 소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모습을 명명이라고 그래요. 명명. 그래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드는 방법이 두 글자를 중복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명명하면 깜깜한 밤을 뜻해요. 야행하면은 밤에 가다니까, 다 합치면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면 깜깜해서 야행, 밤에 행, 길을 가는 것과 여 같다. 의역하자면 깜깜한 금음날 밤에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앞이 보이려면 우리가 배워서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한문공활, 한문공은 추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나라 때 유명한 한유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유라는 사람이 자기를 한자라고 그랬어요. 한자. 그래서 한자가 역사상 두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한비자도 한자, 한유도 한자. 그래서 한비자만 이름을 비자를 더 집어넣어서 우리가 성이 한씨고 이름이 빌. 그래서 원래 한비자도 한자라고 해야 될 텐데 이 한유가 한자라고 하는 바람에 한비자는 이름까지 우리가 같이 거론해서 지금 우리가 한비자라고 하죠. 그 한유라는 사람이 인불통 고금이면, 사람이 고금 옛 것과 지금 것에 통하지 않으면 마우이 금건이라. 마우 소나 말이면서 금거 옷깃 또는 옷자락 금, 거자도 옷섭 또는 옷깃 옷자락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금거 하면은 원래는 옷깃이나 옷자락을 말해요. 근데 명사로 끝나버리면 명사는 동사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옷깃이라는 것은 옷은 우리가 입는 거죠. 그래서 옷자락을 입다, 옷을 입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이 금거 하면은 소나 말이면서 금거 옷을 입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마 한유가 지금 태어났다면은 우리 요즘 그 반려동물 보면은 다 옷 입고 다니죠. 겨울에 춥다고. 보면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을 텐데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옛날 것과 지금의 것을 통하지 못하면 소나 말이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겉으로는 뭔데요? 그렇죠. 겉으로는 사람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소나 말이다, 짐승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소나 말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고금에 통해야 된다. 옛 것과 지금의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금자 때문에 옷깃금이 금형제라는 게 있죠. 금형제. 옷깃만 형제다. 그렇죠. 옷깃만 형제를 뭐라고 그래요? 동서를 금형제라고.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처갓집에 갔더니 옷깃만 서로 스치는 관계예요. 그래서 금형제, 동서를 금형제, 옷깃만 스친 형제 사이다 라고 해서
금형제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 주문공, 주희, 지난번에 나왔네요. 주자라는 사람이. 가약빈이라도 불가 인빈이 폐악이요. 그랬네요. 약자가 앞에 나온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불가, 뭐뭐 하다, 할 수 있다 가짜도 되지만 가짜가 해야 한다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해서는 안 된다, 불가. 인빈, 가난에 말미암아 폐학, 학문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가약부라도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불가 시부의 태학이라. 불가 해서는 안 된다. 시부, 믿을 시자예요. 부를 믿고 태, 게으를 태자니까 태학, 배우기를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집이 가난하더라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집이 부유하더라도 부유함을 믿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 근데 사실 지금도 역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빈약 근학이면 가입신이요. 가난하더라도 약 만약 근학 부지런히 배우면 가히 할 수 있다. 입신. 뒤에 양명이 빠져 있네. 그렇죠? 입신. 우리가 양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입신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몸을 세우다니까 출세하다죠. 그래서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근학 부지런히 배워서 공부하면 출세할 수 있고, 부약 근학이면 부유하더라도 만약 근학 부지런히 배우면 명내 광영이니라. 명 이름이 내 마침내 광영 빛날 것이다. 유견학자 현달이요 불견학자 무성이니라. 유견 오직 보았다. 학자 현달 배우는 자가 현달 현자는 드러날 현 달은 뭔가를 통달해서 이루는 걸 달이라고 하니까 현달아 우리말로 하면 출세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학자가 출세하는 것을 보았지 불견 보지 못했다. 학자 무성 배우는 자가 무성 이루는 것이 없는 것 성취가 없는 것을 불견 보지 못했다. 뭐 꼭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요즘 그 의대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의대에 나와가지고 개업해도 10개 의원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문을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결국은 문을 닫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학자 현달이 아니라 불무성도 간혹 있기는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자는 내 신지보요 학자는 내 세지진이라. 그러므로 학문이란 마침내 바로 내 자는요 신지보 내 몸의 보배요. 학자 학문이란 내 세지진이라. 세상의 진 보배다. 이 내 자도 원래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임신한 배 모양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슴 모양, 이게 배가 이렇게 불룩한 모양. 그래서 임신한 여자의 배 부분만 이렇게 단층 촬영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아이 배다 라는 뜻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어때요? 여기다가 이의 내자로 가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아이를 거기다 하나 더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벨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이삭이 원래 패는 걸 수라고 그래요. 이삭이 이렇게 안에 있다가 뭉퉁거려 있다 밖으로 탁 패어 나온 걸 수라고 그래요. 벼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가 있다가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밑에 요게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란 바로 자신의 보배요. 세상의 보배이다 그랬네요. 시고로 학즉 내위 군자요 불학즉 위 소인이니 시고 이 시자에 때문 고자니까 이 때문에 다른 말로는 그냥 그러므로 하셔도 돼요. 배움은 곧
바로 위 군자요. 뭐 배우면 해도 되고요. 바로 위 군자. 위는 뭐뭐가 되다니까 군자가 되고, 불학즉 배우지 않으면 위 소인, 소인이 되니 후지 학자는 의각 면진이라. 훗날 학자, 학문하는 자는 의 마땅히 각자 면지, 힘쓸면 지, 대명사지, 그것에 힘써라. 그것이 뭐죠? 그렇죠? 배우는 자는 마땅히 각각 그것, 즉 학문에 힘써라.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이 아니고 학문과 학문은 비슷해요. 그렇죠?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쓸고 닦아야 되는데 여기 그것은 학문이지 학문은 아니고 잘 생각을 해서. 다음 계속 가볼까요? 휘종 황제왈 송나라 때 왕 이름인데요. 학자는 여화 여도하고 불학자는 여호 여초로다. 학자 배운 자는 여화 여도. 여화 여도. 화자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나무 목자가 이렇게 전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벼가 익어서 이삭이 이렇게 숙여진 모양이고, 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절구구자예요. 절구구. 이게 손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절구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찧어 가지고 거기서 벼를 이렇게 벼 이삭하고 벼를 분리시켜서, 그래서 요건 벼를 찢는 과정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래서 벼의 모습은 요거고 요건 벼를 원래 찧어내는 건데 나중에 이것도 다 합쳐서 그냥 벼도라고도 하는데, 도열병 뭐 이런 거 있죠. 화열병이라고 하지 않고 도열병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도가 아니라 화가 맞는데 그때는. 그렇죠? 화가 맞는데 우리가 도라고도 써요. 아무튼 두 개 다 일종의 벼니까 벼와 같고, 불학자 배우지 않는 자는 여호, 호자가 쑥, 호자의 쑥. 쑥은 원래 좋은 쑥도 있지만 그렇죠? 한약재로 쓰는, 여기는 그냥 잡초로, 나쁜 잡초의 종류로 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 여초에서 쑥과 같고 여초, 풀과 같다. 여화, 여도해요. 국지, 정량이요. 여화, 여도. 벼와 같고 벼와 같다. 자, 어조사, 해. 지난번에 잠깐 나왔는데 이건 그냥 정지. 쉽게 말하면 우리로부터 쉼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낌표, 감탄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벼와 같고 벼와 같다 해서 쉼표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벼와 같고 벼와 같음이 같도 다 해놓고 감탄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뜻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요렇게 쓰인다라는 정도만, 어감만 느끼시면 돼요. 국지 정량, 나라의 정밀한 양식이다. 나라의 좋은 곡식이다. 벼가 없으면 다 죽으니까요. 세지대보로다. 세상의 큰 보배로다. 여화 여초해요. 쑥과 같고 저 풀과 같은 것이요. 경자 증혐하고, 바가는 자는 미워할 증, 싫어할 혐.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자 번뇌니라. 서, 원래는 호미서자죠. 그죠? 처음 보시나? 호미서. 명사로는 호미서, 동사로는 호미로 이렇게 그 풀을 제거하다, 호미질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서자 하면은 호미질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풀을 이렇게 제거하는 사람은 번뇌. 번거로울 번자에다가 뇌뇌자죠. 뇌를, 머리를 번거롭게 한다. 머리가 복잡해진다. 머리 아프다. 그런 뜻이. 그래서 왜 밭가는 자는 싫어하고 그 풀 매는 자는 머리가 아프죠? 이 쑥과 풀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솎아 내어도 조금의 뿌리만 남아 있어도 또 금방 자라나요. 그렇죠? 쓸데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타일 면장의 회지 이도로다. 우리 타일 면장할 때 시골에 가면 면장님 있죠. 그 면장님은 이 면장이 아니라 면은 똑같은데 그 면의 가장 우두머리를 면장이라고 하고, 여기서 면은 난면, 대할면 그런 뜻이고, 장은 담장장자죠. 그래서 면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담장을 면 이렇게 마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은 딱 요거 말하는 거야. 담벼락을 내가 딱 마주보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 그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타일 면장의 훗날 담장을 딱 면 마주하고 있을 때 회지 이로로다. 그것을 회 뉘우쳐도 이로 이미 늙었다. 그래서 면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야 될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나 이런 걸 전혀 세울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이런 것을 면장이라고 해요. 담장을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논어의 말하기를 계속 보죠. 학여 불급이요 유공실진이라. 학, 배움은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과 여 같이 하고, 유공실진이라. 오히려 유 두려워할 공,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실지,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라. 다 합치면 배움이란 미치지 못하는 듯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해라. 만약 요 정도 배웠으면 뭐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울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면 귀가 뚫리는데, 아이고 저 정도 내가 배웠으면 뭐 요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되었지 라고 하는 순간 귀는 닫혀버려요. 들어도 안 들려요, 그게. 유공실지, 오히려 그것은 어떤 사람은 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배울 때를 잃어버릴까 항시 염려해라. 다 공부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전통에 공부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하고 싶어도 우리 기초반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초반에서 공부할 수 있는 때를 한번 놓쳐버리면 다음에 또 하지 뭐.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배운 것을 뭐 할까봐? 잃어버릴까봐 늘 걱정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근학편까지 마쳤고, 잘 나가네, 그죠? 훈자편으로 한번 가보죠. 자식을 가르치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빈객 불내면 문호속하고, 빈객 손님이 불내 오지 않으면, 똑같은 손님이지만 빈과 객은 정도에 따라서 고급 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어떤 손님이 귀한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빈? 객? 그렇죠. 우리가 귀빈이라고 하는 건 들어봤어도, 그렇죠? 귀객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빈자가 더 귀한 손님인 것 같아. 그래서 귀한 손님인 빈이나 조금 귀하지 않는 손님인 객이 집에 오지 않으면 집의 문이 속된다라고 하는 건 집의 문화 자체가 저속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그 집 사람들이 문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어서도 그러네. 덕이 없어서 그렇죠? 그 사람의 덕이나 그 사람의 문화나 이런 것이 이야기가 서로 가서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나기가 가끔은 거부보다는 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 문호속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시서무교면 자선운이라. 시경과 서경을 말해요. 시경과 서경이 무교, 가르침이 없다 직역하자면, 의역하자면 시경과 서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들이 우어리석어진다. 장자왈 사수소나 부작이면 불성이요. 일이 비록 작더라도 부작. 작은 짓지 않으면, 만들지 않으면 이라는 뜻도 되지만, 지난번에 이 작자는 뭐와 같이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위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불위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하지 않으면 불성,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수현이나 불교면 불명이니라. 자식이 비록 어질지만 불교 가르치지 않으면 불명, 밝아지지 못한다라고 해서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자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같고요. 한서에 이르기를 황금만영이 불효교자 일경이요. 황금만영, 영자가 바구니 광주리 영자예요. 광주리 영. 그래서 만영하면 광주리에 가득 차다. 황금이 광주리에 가득 찬 것이 불여 뭐뭐만 못하다. 교자일경, 자식에게 하나의 경전을 가르쳐 주는 것만 못하다. 사자천금이 불여 교자일년이라. 사는 주다 사자네요. 자식에게 천금이라는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불여 뭐뭐만 못하다. 교자일예, 재주 예자니까 자식에게 한 가지 재주를 가르쳐 주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경, 하나의 경전을 가르쳐 준다라는 건 사람의 도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재주를 가르쳐 준다라는 건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재주 하나 익혀 놓으면, 사람 고치는 재주 하나 익혀 놓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가르치는 재주 가르쳐 놓으면 선생님 하면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돈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교육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대학 교육시킬 때까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한도는 자식한테 최대한 투자를 해라. 그리고 나서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학 교육시킬 때까지 자식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되어줄 수 있는 교육비용은 충분히 되어주되 그 이상은 절대로 되어주지 말아라는 게 아마도 여기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락은 막여 독서요, 지요는 막여 교자니라. 지극하다, 지자네, 그렇죠? 지극히 락, 즐거운 것은 막여. 여기도 또 하나 볼까요? 자, 막은 없을 막자에다가 여자가 같을 여자니까 막여 하면 뭐뭐 만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최상을 만들어줄 때 쓰는 하나의 방법이 막여 뭐뭐 만한 것이 없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럼 풀이해야 될까요? 인 막여 구, 의 막여 신 하면. 그렇죠. 사람은 일구자니까 오래된 것만한 것이 없고 옷은 새 것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 그렇죠? 그래서 옷은 새 것이 가장 좋고 사람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가장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막여라고 하는 게 뭐뭐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종종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막여 독서하면 독서만한 것이 없다. 독서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공부라고 그랬죠.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그러면 지극히 즐거운 것은 공부만한 것이 없다.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요 말 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그렇죠? 뭐가 공부가 즐겁냐고 그랬죠. 근데 우리 전통에 와서 요 말 하면은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안 맞아 죽어요. 여기는 대접받아요. 그렇죠? 맞아. 공부가 세상에 제일 즐거운 거야. 그런 거. 그렇죠?
아니신가요? 그 즐거움을 찾아서 오늘 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효는 막역교자니라. 지극히 중요한 것은 막역교자.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여형공이라는 사람, 밑에 나와 있는 여희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내무 현 부형하고 안으로는 어진 부형이 없고, 부형은 우리가 학부형 할 때 그 부형인데, 그렇죠? 아버지, 즉 부모님과 형을 말하는데, 부모님과 형 또는 누나. 그래서 우리가 학부형 하면 누구죠? 형을 데려가도 돼요. 그죠? 학부형이니까 학생의 부모나 형을 말하는 거예요. 학부형, 그죠? 그래서 부형은 다른 말로 이제 어른 이렇게 되는 거, 어른. 안으로는 어진 부형이 없고 외무 엄사우요. 밖으로는 엄한 스승이 또는 벗이, 스승과 벗이 없는데도 이 유성공자, 이능유성자, 유성하면 이름이 있다, 성공이 있다라는 거고, 앞에 있는 능자가 할 수 있다니까 성공이 있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자는 선의 생선이다. 그렇죠? 생선선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선선자도 되고 이게 그렇죠. 이 생선이라는 건 물 밖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물고기를 막 잡으려고 어부가 가서 물고기를 딱 펼더니 이 물고기가 안 잡히려고 막 달렸대요. 몇 리를? 그래서 어주구리라는 말이 생겼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구리를 달려갔다. 그래서 어주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어쭈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선은 그 생선이 아니라 신선할 선자도 되고, 그렇죠? 옛날에 선이라고 하는 술도 있었어요. 신선하다 뜻이죠. 그 신선한 생선은 구하기가 그렇죠. 드물죠. 그래서 드물선. 그래서 생선선, 신선할 선, 드물선. 조선할 때 선은 무슨 선? 조선 왕조 500년 할 때 조선할 때 선은 아침 생선이죠? 왜 갑자기? 우리 조선 할 때 선은 무슨 선이에요? 신선할 선자잖아요. 그렇죠? 아침의 태양처럼 신선하다라는 선이고, 여기서는 드물다. 그래서 집에 어진 부형이 있으면서 그 잘못된 동생이나 자식의 길을 막 바르게 인도해주고, 밖에 나왔더니 친구나 또는 선생님이 엄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주지 않는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잘된 사람은 그렇죠, 많지 않더라, 드물더라. 그래서 유성하려면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면 찌조태공이 말하기를 남자 실교면 장필 완우하고, 남자가 가르침을 잃으면, 못 배우면 이런 이야기죠. 그죠? 성장하여, 필 반드시 완우하다. 완은 우리가 완악하다라고 하는데, 한번 고집을 피우면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완이에요. 완. 그래서 우리가 완고라고 그러죠. 완고하다 할 때 우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가르침을 잃으면 성장해서 반드시 완악해지거나 또는 어리석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뉴턴이 죽으면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모래 백사장에 있는
모래 한 톨밖에 모르고 죽는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했는데 대학 4년 다니다가 3학년 중퇴한 물리학도에게 물어보면 그 물리학도는 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물리학 분야에 있어서. 왜냐하면 자기는 물리학 기초 딱 한 것만 배우고 졸업했거든요. 그죠? 그 이외에 나온 지식은 전부 거짓이에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 그 책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지식들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게 여기서는 그래서 완해지는 거, 완. 여자 실교면 장필추손이라. 여자가 가르침을 잃으면 자라서 성장해서 반드시 이거 지난번에 나왔죠? 거칠다 소는 성글다 그래서 거칠어지고 성그러지게 된다라고. 여자들은 대부분 가르친 게 뭐죠? 남자를 받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옷 만드는 법, 뜨개질하는 법, 자수 놓는 법, 이런 법을 가르쳤는데 그 교를 잃어버리면 어른이 되어서 반드시 추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